저도 마찬가지 비상에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윤석열 지지로 돌았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바로 자,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그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적법성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서부지법의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역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주시죠. 국민들이 있잖아요. 비상기업 선거 때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8, 90%가 잘못됐다 했거든요. 지지율은 10%밖에 안 되고, 예를 들면. 근데 지금 50% 이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마찬가지 비상에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윤석열 지지로 돌았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뒤로 이루어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하고 수사하고 판결한다면은 국민들이 승복을 하고 납득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꼼수와 불공정과 그리고 법치가 다 무너진 것을 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걸려든 것이 바로 내란죄라면서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건 경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사가 어디서 했습니까? 공수처에서 했죠. 거기서 국민들이 전부 다 왜 그러지? 반발도 많았잖아요. 그래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수처에서 해요. 왜 그러지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안 드러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하려고 할 때 체포영장을 원래 발부하는 것은 중앙지법이에요. 서울중앙지법에다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해 봐야 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청규 부장판사가 영장판사가 발부를 안 했대요. 그래서 서부지법에 간 거야. 서부지법에서 이순영 판사가 이제 영장 발부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영장 발부할 때 또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판사는 법에 근거해서 영장만 발부하면 되는데 법조항을 자기가 예외조항을 써놓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초등학생만 알아도 우리 배워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판사는 판결하거나 법에 대해서 이제 판결하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써놓잖아요. 이거는 입법권 침해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언론에서도 똑같이 괜찮다라고 편들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공정성이 또 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몽령이 된 이유가 드러나잖아요. 뭐가? 왜 그러면 경찰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을까? 이제 수사를 했을까? 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을까? 알고 보니까 공수처장 오동훈,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 영장 발부했는 이순영 판사 똑같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야. 결국은 국민들에게 또 알려지죠. 우리법연구회가 도대체 뭐지?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도대체 우리법연구회란 이 단체는 단순한 연구학술단체가 아니라 법원 조직을 장악하고 요직을 장악한다고 분명히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많게는 15% 전체 판사가 3,000명 정도 넘거든요. 3,000명 중에서 우리법연구회가 많게는 15% 적게는 5%를 하거든요. 인자는 해체됐죠. 왜냐하면 자꾸 문제가 불거지니까 자기들도 쪽팔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없다 했지만 그 소속했던 사람들이 인원이 전체 한 5%에서 15%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에 8명 중에서 3명이 우리법연구회잖아요. 예? 그전엔 9명 중에 5명이 된 적도 있어요. 요직을 다 장악했잖아요.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이고 지금 문형배 재판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도대체 이놈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서 끼리끼리 자기 봐주고 하는구나. 수사기관과 입법, 그러니까 그 사법부가 서로 한 통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공정한 법 집행이 안 된다는 것도 2030대 알아버렸죠. 그 다음에 더 생각을 금치 못하는 게 체포 과정이잖아요. 그게 막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잖아요. 왜? 우리나라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가는 건 처음이니까. 자, 그때 어땠냐면은 그때 참 너무 참 저는 어이가 없는 걸 장면을 목도해버렸죠. 뭐냐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야당에서는 내란 막 현수 막 붙이고 하지만은 아직은 원래 법에서는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들은 무죄로 그 내란이지만 이쪽에는 무죄예요 아직은. 그러면 최소한 공수처에서 체포할 때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직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여기서는 또 가스라이팅 시키잖아 국민들한테요. 내란죄 저질렀는데 그냥 끌어와라. 야당에서는 총 맞더라도 끌어와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가 있다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굳이 체포 말고도 서면 조사할 수도 있고 방문 조사할 수도 있고 예전에 기존 전직 대통령 다 그렇게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기존에 다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체포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보여주기식 강제로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바깥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시위 중에 있었고
그리고 1차 체포관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경찰을 3,000명 투입해요. 3,000여 명을. 이게 뭐죠? 군사작전도 아니고. 그때 언론들이 또 진짜 이것도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몇 개 언론사 이야기 뭐 드러났죠? 그 언론사들이 뭔지 되는지 알죠? 그 군사보호구 위에 가서 헬기로 그 장면을 촬영한대요. 아니 아무리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기자들도 그거는 군사보안시설이에요. 법을 지켜야죠. 그러면 그 법도 어기는 기자들이 과연 제정신이냐는 거죠. 더욱이 대통령은 일국에 그 안에 비밀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그 촬영하려고 하더라도 헬기 띄워서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방공시설이 있어요. 방공포를 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 유혈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사에 지나친. 그 다음에 체포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뭡니까? 경찰 투입시켜서 끌어내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을 그전에는 뭐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000명 의대 정원시키는 것도 제가 반대 비판했었고, 그 다음에 그다음 김 여사님에 대해서는 그도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실은 좀 비판 좀 했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제가 완전히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에서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경찰이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랬거든요. 대통령 끌어 잡아내래요. 저는 그때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들 중에 제 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 안에는. 아니 그때 제가 진짜 막 온몸이 제가 부들부들 떨어진 기억이 나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총 맞더라 잡아. 그러면 총 맞는다는 것은 교전이 벌어지는 거잖아. 경호처랑. 이거는 지도자가 절대서 안 일이 그거예요.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전 세계가 이목 집중됐잖아요. 어떻게 끌려가는지를.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죠. 바깥에서 탄핵 찬성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 직원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명도 타치할 수 없다. 내가 끌려가겠다 하고 대통령께서는 결단 내리고 끌려갑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공부해 보면 알다시피 세란식 충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져 보면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드러나요. 우리 남녀 사이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성격이 안 드러나요. 이 일 당해보면 성격이 드러나듯이 바로 그건데 지도자도 그때 드러나요. 보통 어떤 지도자는 나 어려우면은 자기 부하는 죽자마자 신경 안 쓰고 지만 살겠다는 이런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도자는 내가 희생할 테니 하겠다 이런 지도자인데 윤석열 대통령 어느 쪽인가요? 그리고 2030 세대들이 바라보는 지도자상이 누군가요? 저는 그때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놈들이 잡아가라고, 총 맞더라도 잡아가라고. 이놈들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 경찰 다치면 지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희생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좀 미안한 감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몰라줬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결심하죠. 이 대통령이 옳은 지도자다. 결단 딱 내립니다. 그런데도 제가 막상 시위에 나오고 집회에 오진 않았죠. 그냥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나오게 된 것은 그 뒤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제가 질문에 줄일게요. 답변 드리면은, 그러니까 비상기업 선포도 내란이라 한다면은 그 수사 과정도 합법하고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공수처도 꼼수, 우리법 연구일 묵혀서 짬짬이 봐주고 하는 거, 거기서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이놈들은 공정과 상식을 다 깼다. 법을 다 깼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거기서 반발 등을 돌려버리죠. 특히 이런 것 같아요. 네. 미워도 내 형제, 좋아도 내 형제. 네. 미워도 대통령, 싫어도 좋아도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세계에 지금 워낙 이제 매스컴이 발달이 돼서 네. 다 이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해외에 드러나는데 그러한 모습까지 좀 비춰져야 했을까에 대한 그럼 국격이 떨어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그렇죠.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진짜로 전 세계인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봤죠. 정치인들이 물론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자기의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국회에서 카메라 비치면 소리 지르고 뭔가 좀 이렇게 이슈거리가 될 것 같으면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게 존재감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품격과 국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련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